자, 최근까지 정부는 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은 수출이 호전되고 있어 경제가 괜찮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지금 경고등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왔어요. 2분기 4, 5, 6월달 GDP 쇼크가 지금 예상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경기 급둔화가 우려돼서 정부가 금리 인하를 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근데 금리 인하는 오부에서 말하겠지만 지금 늘어나는 빚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왜 GDP 쇼크가 일어났냐? 소매 판매 설비 투자가 줄줄이 감소세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분기 총 생산 GDP가 감소가 심하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그로 인해서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심각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부가 내세운 건전 재정 기조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거예요. 자, 통계청이 밝힌 1월에서 5월까지 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 판매 지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가 줄었어요. 금융위기 당시 3.1%가 줄은 뒤 가장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소매 판매는 최근 2년 가운데 4개월을 제외한 20개월 모두 감소하는 드문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2월 달에 0.8% 증가했고 1월, 3월, 4월, 5월 모두 내리막이라는 거예요. 자, 설비 투자도 작년 5월에서 12월 내리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2월부터 넉 달째 줄고 있어요. 3월 달에 10.2% 감소한 건설업은 4월 달에 3.1 반등했지만 5월 달에 4.6% 다시 또 뒷걸음쳤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내놨지만 재화 소비는 여전히 침체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동향 변화를 반영하는 동행지수 변동치가 지난달 98.8%로 전월 대비 0.6% 하락하여 팬데믹 초기인 2020년 5월 이후 하락폭이 제일 컸습니다. 자, 세수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결손이 심해지면서 재정 상황이 GDP를 더욱 더 줄어들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세 수입이 151조로 지난해보다 9조 1000억이 줄었어요. 같은 기간에. 법인세가 특히 15조 3천억이 급감을 했어요. 예상한 법인세의 36%만 거쳤다고 합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법인세 납부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수 결손이 역대 최대가 발생했던 지난해 56조 4천억에 이어 올해도 지금 수십조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전문가들은 2분기에 국민 총생산 GDP가 감소세로 돌아설 거다. 그래서 2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0.1%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GDP 감소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소매 매출이 15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 또 민간 소비를 지탱하던 서비스업마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15년 만에 가장 이 소매 지출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서비스업 생산도 매우 부진하고 또 소매업도 지금 마이너스 행진이고 설비 투자도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고금리 상황에서 지금 실질 임금이 감소해서 그렇다라고도 하고 있지만 자, 고금리뿐만 아니라 이 고금리의 원인이 되는 고물가도 우리가 언급해야 될 거고 장기 불황도 언급해야지 단순히 금리가 높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금리가 높으면 높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금리가 높은 것은 고물가고 또 고물가 속에서 지금 장기간 불황이 진행되는 보통 고물가면 호황이어야 되는데 불황이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심각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어떤 언론들은 여기 핑계를 희한한 데 댔는데 역대급 엔저 형상의 국내 마트 백화점이 불황이다. 엔화 약세로 일본 현지 쇼핑이 늘면서 국내 마트하고 백화점의 매출에 악재가 나타났다. 2개월 연속으로 지금 국내 마트나 백화점이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자, 일본의 백화점은 5월 외국인이 와서 산 매출이 231%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황 속에서 퇴사하면 옛날에는 치킨집을 차리다가 이제는 카페라고 커피 전문점이 10만 개가 넘어서 자, 커피 브랜드만 886개고 치킨보다 월등히 커피 판매점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이 카페들도 지금 대부분이 망해가고 있죠. 그래서 원인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경기는 장기간 불황이 계속되고 있고 물가는 계속 높은 상황입니다. 경기가 불황이 된다면 자영업자의 소득도 줄어들고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 소득도 실질 임금이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지 못하는 급여, 그러니까 사업 소득을 하는 사람이든 임금 소득을 받는 사람이든 소득의 두 가지 원천이잖아요. 이거 말고 뭐 별거 있나요? 금융 소득을 하는 사람이야 좀 늘어났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아주 부자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통 평범한 서민들은 사업 소득 아니면 이 임금 소득인데 이 두 가지가 실질적으로 줄고 있고, 자, 여기에 물가가 오르고 또 이자도 오르면서 그 속에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작아지니까 이제 여기서 궁극적으로 내수가 줄어드는 거죠. 내수가 줄어드니까 기업의 투자도 줄어드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1월, 5월에 지금 재화 소비가 2.3% 줄었고 음식점, 도소매업이 다 지금 부진하다. 그래서 숙박, 음식점업, 도소매업 여기서 매출이 지금 급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생산, 소비, 투자의 트리플 감소가 나타나며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완전히 빨간불이 켜졌다는 거예요. 생산은 0.7%, 소매 판매는 0.2%가 줄어들었고 건설 등 설비 투자는 4.1%가 줄어들었다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의 세 가지 요소인 생산, 소비, 투자가 다 줄어들고 있다. 경제가 쪼그라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수출이 회복되어서 경기가 회복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이제 금리 인하만이 살 길이다. 왜 금리 인하가 안 되는가 5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